명 대변인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전복 드시죠. 네. 박경미 대변인은 또 김진표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잖아요. 교육비서관도 했어요. 네, 교육비서. 20대 국회의원 하셨고 네. 출마 얘기가 있던데 지역은 좀 정하셨나요?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하고요. 출마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숙고 중입니다. 조만간. 예. 저도 막간에 제가 메디치 예. 미디어에서 예, 예. 정치 비타민 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은 뭐 이제 북콘서트도 하는데요. 예. 많은 관심 옛날에 부탁드립니다. 그 홍익대 수학과 교수하실 때 베스트셀러가 수학 비타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정치에 활력과 활기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예. 비타민인데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을 네, 서초을에서 출마했었습니다. 출마해가지고 45%. 45%. 예. 그런 득표를 했는데 강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45%를 득표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나온 전현희 의원은 이제 당선까지 되셨는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님의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이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니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야? 딱 점을 찍어서 네. 경선하는 거지 뭐. 교수. 청와대 대변인, 비서관, 예. 국회의원, 또 의장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최고의 커리어 우먼이죠. 그렇죠. 아이고. 사실 박경미 대변인님은 이 출판계에서는 스타예요. 그래서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는 이 베스트셀러 저자로 제가 아련을 요청해도 뵐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 동네 오셔가지고 전국 상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여야가 아마 이런 선언이 좀 본격적으로 막 쏟아지지 않을까. 물갈이를 바라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국 의원 불출마 선언. 저희 회사에서 한 6, 7년 전에 수축사회라는 이제 책을 내가지고 5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식인층이나 정치권에서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이 많고, 박경미 대변인님도 네. 그때 막 이렇게 그 책 소개하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대 국회 때 한 의원님이 수축사회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예. 시리즈로 전체 의원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축사회를 읽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짧게 또 매일 올려주시니까 예.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읽었고, 정말 그 해안이 돋보이는 책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원내대변인, 경제 분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내대변인 요일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문 분야별로 논평을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 당의 어떤 품격을 높여주는, 그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홍성국 의원을 잘 대변해 주시니 이런 분이 좀 들어가서 당을 한 번 더 대변을 하셔야겠어요. 고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의 화제는 김기현 대표인데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사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이제 잠적하시고 용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자, 근데 오늘 박경미 전 대변인 모신 거, 박 대변인을 모신 거는 두 분을 모시고 좀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박지원 실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박경미 대변인님이 마지막 대변인. 네. 제가 이제 이 정치 비타민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책을 집필하고 보니까 진심, 진정성,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는 진심, 진정성이고,
또 저는 충실한 청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참모들의 의견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통한 분야라도 그리고 나중에 의견 개진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분야를 꿰뚫고 계시니 중간에 말을 끊으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으셔요. 아마도 이제 인권 변호사를 평생 하시면서 그 의뢰인들의 딱한 사연을 끝까지 그쵸. 들어주시는 게 이제 체화되어 예. 있으신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회의 때마다 거의 혼자서 59분. 예, 장광설을 늘어놓고 전혀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참 극적으로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예. 두 대통령의. 좋은 의사나 좋은 변호사는 환자와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가 큰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평산마을에 네. 사람들이 다시 또 많이 온답니다. 네.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책을 하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날이 있었는데요. 그게 21년 4월 22일이었는데, 네. 그때 4월 20날, 우리가 북한에 마지막 친서를 보냈어요. 이제 그때가 임기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리고 21일에 북한에서 그 친서에 답신을 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4월 22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그걸 우리도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북 친서를 이제 봤는데요. 우리가 보는 친서의 첫 문장이 보통강 버드나무에 새순이 돋았겠습니다. 했어요. 신동호 시인이 쓴 건가요? 근데 국가 문서를 보고 제가 가슴이 먹먹했던 게 처음인데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왜 더 짠했냐 하면은요. 그 평양을 류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버드나무가 류경, 많으니까. 버드나무 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고 그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변에 버드나무가 많고 그 시기쯤에 새순이 돋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돋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알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저 먼 곳이 됐다. 그거를 은유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그 닿을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첫 문장에서부터 제가 이제 울컥한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장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 관계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선언과 합의는 지울 수 없는 성과입니다. 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적었어요. 친서에. 근데 최근에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는 이 수준에 이르니까 그 문장이 정말 생각이 나면서 참 안타까움이 더 크더라고요. 박경미 대변인님 하면 9.12던가 마지막 브리핑 하시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랑 함께 하던 그 시절을 마치고 마지막 브리핑 하시면서 울보가 되셨죠, 울보가.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커리어를 잘 쌓아온, 그리고 단정하고 이성적인 분인데 갑자기 눈물을 보여가지고 또 그 언론은 또 그거 가지고 조지대요, 참. 아유. 그렇죠. 네.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그게 좀 한번 그 대선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 다시 하시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는. 네, 뒷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냉정함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 대목이었어요.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부분을 말할 때였는데 당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짧은 순간에 확 스쳐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검찰 공화국으로 얼마나 퇴행을 할 것인가 그런 예감이 그때 또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지지자들 1615명이었죠. 그분들의 상실감, 1615만 명. 15만 명, 네. 그리고 또 이제 MB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좀 무차별한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그것이 재현될 거라는 불길한 예측, 뭐 이런 것들이 스쳐가면서 제가 좀 눈물을 보였는데, 당시 정말 많은 언론이 저를 이제 막 수만 개씩 악플이 달리면서 비판 기사가 쇄도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그걸 통해서 연대와 공감을 예. 확인했다라는 격려 메시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받기는 했고요. 그리고 저기 전 대통령님이 제가 이제 얼마나 상심을 했을까 싶어서 그 다음 날 여성 비서관들 전체 해서 함께 위로 점심을 상춘제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마음이 예. 따뜻한 분이시죠. 네. 예, 아이 참. 그러니까 정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권 재창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우리는 신난 거야. 나오는 것 자체가 신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성하자고요. 나는 정권 재창출을 해서 신나게 청와대를 나오는 기분. 네. 우리 박경리 대변인은 정권 창출을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언론들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비난 기사를 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음에는 꼭 대통령 먹어야 돼요. 그럼요. 정권 교체해야 돼. 그럼요. 그 각오로 나가자고. 그럼요. 두 분이 역할 좀 하십시오. 민주당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현안 얘기 좀 할게요. 씩씩하십니다. 또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네덜란드 순방에 나서셔서 취임 이후 16번째, 2년이 안 됐는데 올해 들어 13번째. 근데 이거 뭐 엑스포라도 유치하고 이랬으면 좋은 건데, 누구는 엑스포 유치를 확정을 하고 맞춰놓은 게 이번 네덜란드 출장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퍼주기 순방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퍼주는 게 아니라 온갖 외국에 외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요새 보면 김동연 지사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 진출시키기 위해서 애쓰신다. 뭐 심지어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 발표되는 MOU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엊그제 그 H신문 간부랑 같이 점심을 했는데, 대통령 순방 한 번 따라가면 일사당 1,500만 원이랍니다. 이제 공무원들, 대통령실 사람들이야 세금으로 가지만 민간 언론사는 다 자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시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즘? 글쎄, 지난번 그 영국 순방 갔을 때 한 판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선을 짜나 글쎄요. 싶고, 사실 그 비용이요, 전용기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연료비, 뭐 승무원 인건비뿐 아니라 공항 이용료 등등, 제가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요. 뭐 그건 뭐 극히 일부겠죠, 전용기 비용은. 근데 이 네덜란드 이번에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에서 클린룸 가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그 반도체 만들 때. 네, 그 왜 방진복 입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냥 좀 그림이 되죠. 사진이 되죠. 그거 찍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정상 최초 클린룸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환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는 정상이 없어서 아마 안 들여보낸 거지. 그거 그냥 사진 찍으러 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삼성전자 그 방진복 입고 클린룸 들어간 적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는 게 뭐 큰 뭐 특혜나 뭐 그런 걸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이번이 그 속빈 그 순방인가를 방증하는 것 같고요. 진짜 13번인데 올해 보면 미국 3번, 일본 2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교가 미국, 일본에 경도되어 있는데 그 순방국을 봐도 그게 나타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이제 중국, 러시아 4강 외교에 이제 치중하면서
또 외교 다변화를 예,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예, 신남방, 신북방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국가들을 다녔고요. 이렇게 네덜란드만 단발성으로 한국가만 가는 예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언론사들이 지금 1,500만 원이나 내고 가는데 솔직히 가는 의의를 모르겠는 게요. 가서 이제 직접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풀단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그냥 보도자료 받아 적기를 해요. 현지에서 받아 적거나 여기서 받아 적거나 똑같고, 물론 뭐 그 방송국들은 거기서 이제 스탠딩 하잖아요. 뭐 암스테르담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스탠딩 하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런데 지금 시기도 그 네덜란드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금방 은퇴할 총리고 현재 거기가 3주 전에 총선에서 이제 극우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왜 폴란드 방산 계약했지만은 정권 바뀐 다음에 그게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퇴임할 총리랑 MOU 맺어봤자 그거는 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적절치 않다. 저는 이재용 회장이 불쌍하더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뭐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던 이후에는 또 따라다니라고 또 온갖 그러면서 분들. 아니, 부산은 또 왜 데리고 갑니까? 미국에다 투자시키고. 참,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순방에 대해서 좀 비교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참 언론에서 많이 받아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은 참 보도가 안 됐어요. 좋은 사진도 많고 그런데 정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를 위해서 당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KBS 그 최경영 기자, 이제 최강시사 이제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방북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냐 시기가. 근데 제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교황님이 따뜻한 나라 출신이시라서 겨울에는 좀 움직이시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안 해야 될 사족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제 기사 이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남반구에 있지만 사실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가면 남극에 가까워지면 추운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푼타 아레나스. 예, 근데 사실 교황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라서 굉장히 북쪽에 있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추운 게 7월인데 평균 기온이 8도에서 14도라고요. 그러니까 추운 그 평양에 가시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제 막 언론에서 온갖 그 지리맹 그 청와대 대변인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비판 기사를 많이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현안 두 가지만 좀, 지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MBC, 그 타겟이 이제 그리 갈 거라는 얘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별법, 이 두 가지 얘기만 좀 잠깐 의견. 열받는 질문을 왜 해? 저는 그 김홍일 그 위원장 후보요. 예, 예. 그분은 이제 오면 이제 MBC를 초토화시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방송과 관련돼서 이제 전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망나니 칼을 휘두를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문외한이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있고 이게 언론이 이게 워치독 감시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무릎에서 이렇게 재롱 피는 랩독 애완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지표로도 보여주죠.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선정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 우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KBS 사태 등등으로 그 추락할 것 같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데 이 양반은 강력부 출신이에요. 네. 깡패 잡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교육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나는 교육 전문가다. 내가 교육관계 수사 많이 해봤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킬러 문화 지금 일타 강사들 학원들 세무조사했죠. 세무조사하니까 네. 이번에 킬러 문항. 네. 못하게 했는데 이번이 제일 어려워요. 예, 예. 네. 그런데 학원가에서 입시 전문가들이 입을 못 버리는 거예요. 네.
했다 그러면 세무서자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지 처음으로 만점짜리가 한 명 나왔죠. 만점 한 명 나왔고. 한 명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무조사 받았던 킬러 문항으로 특화된 학원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제 강남학원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만점자와 그리고 표준점수 최고점자 2명이 다 배출된 거죠. 어떻게 됐든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결과죠. 교육 전문가로서 박경미 대변인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요 정도에서 짧게 듣고 끝내야 가급적 편집 없이 다 방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실장님 대신 제가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